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 영어가 왜 어려운지 알고 전공법을 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사, 어휘적 범주가 동사인 단어에 어휘적 문법을 알아야지 문장 늘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사를 어휘적 범주로 가진 단어가 그 다음에 보충어로 무엇이 올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고요. 보충어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문 페이지 보이시죠? 오늘은 12번 문장에 12번의 여러 가지 예문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각각의 문장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각각의 문장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포즈를 취하시고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live에 활용되는 것들이 수로 안에 들어있지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하지만 한 가지는 좀 live가 동사로서 쓰이지 않은 예문인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모든 문장 그 하나 동사로 쓰이지 않은 경우만 빼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 live가 동사로 쓰인 건 맞고 live가 활용되어서 수로를 구성하고 있는 건 맞는데 다른 점은 뭔가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언급을 잠깐 드린 것처럼 이 동사 live가 갖는 보충어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보충어는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품사들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1개, 2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볼게요. He left. leave의 과거지요. live는 이렇게 수어와 동사 딱 달랑 2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live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충어도, 부가어도 나오지 않아도 정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떠났어 했을 때 he left가 되는 겁니다. 언제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부가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B 볼게요. The plane is leaving. 자, 이렇게 비동사 is와 동사의 ing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체 문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동사 is와 동사의 ing가 됐을 때 2가지 뜻이 있지요. 하나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까운 미래를 의미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사편에서 또 시제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나요? 아니면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나요? 주어가 더 플레인이니까 당연히 미래를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비행기가 떠나는 중이다? 이런 의미는 어색하잖아요. 그 비행기는 떠날 거예요. 어디로? LA로 떠날 거예요. 언제요? 10시에 떠날 거예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live라는 동사는 LA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구의 NP 컴플리먼트를 갖고요. at 10 o'clock이라는 건 when 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인 애정트 부가어입니다. at 10 o'clock이라는 부가어는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니까요. The plane is leaving LA. 그 비행기는 LA로 떠날 것입니다. 자, 3번 갈게요. The boy left school. 자, left 쓰였고 명사 보충어가 쓰였네요. 그래서 leave school은 학업을 중단하다 라는 굳어진 표현으로 쓰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물론 the boy left, 그 소년이 떠났어 이렇게 left가 자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school이라는 보충어가 와서
학업을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D. Mr. Baker left her a message. left 동사 있고요. 여기서 left는 앞선 B와 C와 같이 A와 같이 떠났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leave의 또 다른 뜻 남겨두다, 남기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남겼다라는 두 개의 보충어가 연달아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보충어 하나,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설명하는 명사 보충어 하나요. 그래서 Mr. Baker left her a message. 베이커 씨는 남겼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 표현은 left라는 동사가 가진 어휘 문법에 의해서 따라서 message가 바로 동사 다음에 나올 경우 leave가 원하는 전치사를 쓰고 앞서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을 뜻하는 보충어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의미는 뒤와 같지요. Mr. Baker left a message to her. 베이커 씨는 남겼어요. 메시지를 그녀에게. F 갈게요. She left the window open. 이것도 남겼다라는 의미인데요. 뭘 남겼어요? 창문을 남겼어요. 어떻게? 열어두도록 남겨두었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he window라는 명사 보충어 그리고 open의 어휘적 범주는 뭐죠?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 보충어가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She left the window 하면 말도 안 되죠. 창문을 남겨둬요? 아니죠. 그래서 열어둔 채로 남겨두었다라는 오픈이라는 형용사 보충어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G 갈게요. David left. 이것도 남겨뒀다는 거니까 뭘 남겨두었는지, 이번에는 어디에 남겨두었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보충어로 온 것입니다. David left his umbrella by the door. 그의 우산을 문 옆에 남겨두었다네요. H 가면 left고요. 이것도 남겨두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E부터 D부터 H까지의 leave나 left는 남겨두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경우는 역시 이렇게 컨텍스트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유산으로 남겨두다, 뭐 재산을 남겨주고 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겼는지, 누구에게 남겼는지, 자, 이것은 이 표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경우네요. 자, 그래서 그는 he left 남겼습니다. his farm 그의 농장을 누구에게요? to his favorite nephew 그의 가장 좋아하는 남자 조카에게 남겼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면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이 모두 adjunct, 부가어입니다. 이거 없어도 he부터 MLB까지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어쨌든 이유를 나타내는 시점 when, 때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문장 앞에 나온 것입니다.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 시점을 나타내는 부가어 먼저 나왔고요. He left,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 떠나다 할 때는 leave는 for라는 전치사 원하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을 향해 떠났다 하니까 이 경우는 left까지만 써서 그냥 left가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봐서 나머지를 모두 adjunct, 부가어로 보면 됩니다. 어디를 향해 장소를 나타내는 adjunct, 그리고 to play baseball in MLB, MLB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플리먼트가 없고 두 개가 모두 adjunct가 따라 나와서 문장 느리기가 된 경우로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J요. 이 경우는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live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be on 뭐뭐뭐 하면 뭐뭐 중이다란 얘기고요. maternity leave는 출산 휴가를 뜻합니다. live가 명사로 쓰일 때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She's on maternity leave this week. 그녀는
이번 주에 출산 휴가 중이야 라고 우리말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위에 있는 left가 live가 쓰인 예문들은 꼭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표의 제목을 먼저 볼게요. The list of VP with complement. VP가 이렇게 보충어를 따라 나올 때의 목록을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동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넘버 1 갈게요. VP는 V 플러스 MP 또는 AP. V가 비동사일 때 말하는 겁니다. MP가 나올 수도 있고 AP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he is a beautiful girl 하면 a beautiful girl이라는 MP가 나온 것이고 She is beautiful 하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구만 나온 것이니까요. 자, 2번 갈게요. VP는 V 플러스 MP 가장 기본적인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I love my teddy bear 이렇게 V와 명사구 보충어가 나올 수 있고요. 3번 VP는 V 플러스 MP 플러스 MP 이렇게 두 개의 명사구 보충어가 나온 것인데 아까 예문 기억나시나요? Mr. Baker left her a message. 이 예문에 해당되는 스트럭처였고요. 4번이요. V는 MP 플러스 PP 명사 보충어와 전치사구 보충어가 나온 것인데 이 경우도 있었죠? Mr. Baker, he put the umbrella by the door. 이렇게요. 5번, VP는 V 다음에 AP는 나온 경우인데요. 이렇게 전치사구가 바로 나오는, 형용사구가 바로 나오는 패턴도 있습니다. 6번, VP는 V 플러스 PP. 이렇게 전치사구가 보충어로 나오는 패턴도 있고요. 7번, VP는 V 플러스 MP 플러스 AP. 아까 left가 이 패턴을 보여준 예문이 있었네요. She left the window open. 더 door였었나요? She left the door open. 그녀는 문을 연 채로 두었다. 8번 VP는 V 플러스 ADVP. ADVP는 adverb phrase. 부사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패턴도 꼭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보충어를 갖고 있을 때 따라 나오는 보충어들은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동사가 갖는 어휘 문법을 꼭 그때그때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챕터 1에서는 연습 문제가 없었습니다. 챕터 2부터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엑서사이즈 1은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뤘던 12번의 예문 묶음과 표 바로 위에서 정리했던 표의 패턴을 한번 짝 지어 보세요. I는 오타입니다. A부터 J까지의 문장과 위에 있는 패턴을 정리한 표에 있는 각각의 패턴을 한번 짝 지어 보세요. 짝이 맞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의미지요. 한번 짝 지어 보세요. 자, 이제 엑서사이즈 2 가겠습니다. 각 문장의 동사의 보충어를 찾고 동사의 보충어의 어휘적 범주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pie looks delicious 라고 예문이 있다면 동사 다음에 delicious underline 해서 보충어를 표기해주고 delicious는 형용사이니까 품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책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각 보충어를 찾아서 하이라이트 해보시고요. 품사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동사 있고 이렇게 보충어가 있고 형용사네요. 동사가 비동사이니까 이렇게 형용사들을 보충어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Jack is kind and smart. 두 번째 문장이요. 여기까지가 주어와 수어를 나누는 경계로 보면 되겠네요. These math problems appear difficult. appear이라는 동사고 difficult가 형용사 보충어인 것이지요. 여기에 looks나 appear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요. 여기까지 주어와 수어를 나눠보면 되고 A little boy 하고 put 동사 나왔네요. put은 아까 live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동사입니다. 두다 라는 우리말 의미를 참고해 보면 무엇을 어디다 두었는지 라고 보충어가 두 개가 따라 나와야 되겠지요. 명사 또는 명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 little boy put a toy on the table. 꼬마 남자아이가 장난감 한 개를 테이블 위에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exercise 2 좀 더 할게요. Our family 여기까지네요. 이 경우에 go는 자동사로 쓰일 수 없어요. 이 컨텍스트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어디 어디에 갔어요 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박물관에 갔다네요. yesterday는 언더라인 하면 안 되겠죠. 어제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보충어입니다. 이거 없어도 문장은 정문이 되니까요. 그 다음 문장이요. 요렇게 밑줄 쳐주고 gave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give의 과거인 gave는 무엇을 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받는 사람 명사 보충어 나오고 물건이 그 다음에 또 명사로 보충어가 나와야 되겠지요. Sam gave Mary some beautiful roses. 샘은 주었습니다. 메리에게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Mr. and Mrs. Simpson 여기까지 주어가 되네요. 심슨 부부는 adopted 입양을 했습니다. 누구를 입양했는지 보충어가 나와야 되겠죠? A girl baby 여자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요. she부터요. 나머지 다 동사고 보충어가 없네요. arrived는 도착했다라는 의미죠. 보충어 없이도 문장 구성이 되는 자동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She has just arrived.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서 자, 여태까지는 문장 수준에서 영어가 어려운 경우를 짚어봤어요. 센텐스 레벨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었다면, 영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화상 또는 글 속에서 겪는 어려움, 영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담화 수준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요. discourse lev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인데요. 이거는 문장 수준의 경우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버링을 4로 한 거지만 대화상 또는 글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등이 등장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문장에 무언가를 받아서 인칭대명사가 또는 지시대명사가 쓰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를 때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거지요. 영어로는 지시사, reference라고 하는데요.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13번 The girl wants a new door. She can't wait for her birthday. she라는 인칭대명사가 reference로 쓰였네요. she는 앞문장에서 무엇을 받은 건가요? 어렵지 않죠? The girl은 she로 받은 겁니다. The girl wants a new doll. 그 여자아이는 새 인형을 원합니다.
She can't wait for her birthday. 그녀는 그녀의 생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can't wait for something 하면 무언가를 너무 고대하다, 기대하다, 너무 간절히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대화상의 대화의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이거 좀 지우고. 자, 메리라는 친구가 Did you hear that James has given up studying abroad to help his family business? 라고 묻고 제인이라는 친구가 Yes, I understand that 라고 이 경우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로 문장을 끝냈네요. 대시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자, 너 들었어? 제임스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 포기했대. 이유를 나타내네요. 왜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his family business. 그의 가족의 사업을 도우려고. 그랬더니 제인이 나 그거 이해돼. 하니까요. 대시 말하는 것은 James has given up studying abroad to help his family business를 받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I understand James has given up studying abroad to help his family business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예문 계속 살펴볼게요. 자, 15번입니다. We're going to the opera tonight. This will be our first outing for months. 라는 얘기네요. this는 앞문장에 뭘 받는 건가요? We are going to the opera tonight. 모두 받는 거죠. We are going to the opera tonight. 우리는 오늘 오페라에 갈 거야. 이것이 will be our first outing. 우리의 첫 번째 외출이야. 수개월간 갖는 첫 번째 외출이라는 얘기죠. 외출이 될 거야 했으니까 this는 앞문장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생략이 되었을 때 영어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어로 ellipsis라고 하는데요. 예문 볼게요. 자, 메리가 Who wrote the letter? 여기서 letter은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 편지 썼지? 그랬더니 제인이 데이비드가 썼어. 자, 데이비드 다음에 David wrote the letter 에서 이렇게 수로 부분이 생략이 된 거였죠. 마지막 6번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자, 6번. 담화상에서 담화상에서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대치 있습니다.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요. 대신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reference라고 볼 수 있어요. reference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7번. I plan to enter law school next year. If I do 하고 뭔가 블라블라블라 나왔겠죠. 어쨌든 이 do가 받는 게 무엇이냐고요. 앞문장에서 무언가를 대체했는데 do 대치라고도 해요. do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요. 뭘 대체한 걸까요? Enter law school next year까지 다 받아도 됩니다. 다 받은 경우로 봐도 돼요. 자, 즉 If I enter law school next year 하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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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will blah blah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내년에 법대를 가면 법학 대학을 가면 뭐 할 거야? 고 substitution이 쓰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장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담화상에서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